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5월 2일, 5월달 첫 거래일이에요. 장 시작 전에 블로그 등에다가 글을 써서 좀 올렸습니다. 미국장이 급락을 했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반 급락할 일은 없다라는 게 지난 한 달이 아니죠. 지난 한 2월, 3월,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런 의견은 개인적으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국 입장 급락했다라고 해서 우리도 급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수차례 방송이나 아니면 뭐 블로그 글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말씀드린 것도 반복해서 설명드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그냥 1월 달에 우리가 더 빠졌죠. 국내외 악재들로 인해 가지고 더 빠졌습니다. 이미 뭐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닥 그렇게 부담되진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5월 달 굉장히 큰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5월의 투자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연봉이 5년선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5년선 지지를 해줬죠. 그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5년선을 이탈했고요. 그리고 저 앞에 금융위기 때에도 이탈을 했습니다. 2011년인가 2012년도 2010년 그때 이제 5년선을 올라탄 뒤로는 5년선을 단 한 차례도 깨본 적이 없어요. 2022년을 빼고 그리고 2022년도 결국에는 3월 달에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한 뒤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작년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상황에서 올해 좀 강한 그런 조정이 나오고 있죠. 지난 4월 29일까지 마이너스 21%까지 빠졌습니다. 혹여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보는 게 타당하냐? 뭐 월봉도 있고 주봉도 있고 뭐 일봉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밸류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11,100포인트에서 11,300포인트 이 정도 선까지는 하락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한 10%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마냥 하락만 할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올지 안 올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반반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안 올다라는 거에 5년선까지는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더 크거든요. 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대 매크로 요인이 있습니다. 그죠? 3대 매크로 요인.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빅스택 긴축 강화죠. 그것과 그리고 중국발 제로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소비 둔화 및 공급망 문제 요 세 가지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중국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전면전에 대한 어, 분위기가 거의 지배적이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중국 지난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 5월 1일자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4월 30일 날 상하이 지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7천 명대로 줄었어요. 2만 7천 명대까지 기록했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7천 명대까지 줄었다.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중국 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은 유지하지만 소비 둔화라든지 그러니까 경기 둔화죠. 리세션이죠. 이
경기 둔화 측면을 고려해서 정밀 방역을 중심으로 한 그 방역 정책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기 위해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경기 부양책,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인프라 투자, 기존의 확정된 인프라 투자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인프라 정책도 진행한다라고 회의 결과가 나왔어요. 자, 결국에는 뭐죠? 중국의 완화는, 이러한 봉쇄 정책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예, 애플에서 이제 콩컬이었죠. 콩컬에서 향후 2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다. 왜? 중국 때문에. 그래서 뭐 2분기 매출이 40억 달러에서 최대 80억 달러까지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애플에서 발표를 했죠. 그것 때문에 애플도 지난 4월 29일 날 크게 하락을 했어요. 결국에 중국 방역이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어차피 이한 효과라는 게 있죠. 3분기 때 실적이 또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거기다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매크로 요인은 결국에는 뭐죠? 완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5월 달에 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문제예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WTI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인데 주봉인데 완만하게 터닝을 해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완만하게 터닝을 해주려는 모습.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미사일을 뭐 어떻게 쐈다, 민간인이 어떻게 죽었다, 뭐 엄청난 대공세가 펼쳐지고, 특히 돈바스에서의 전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가. 뭐 이런 안 좋은 기사들, 안 좋은 뉴스들, 안 좋은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기래봐야 뭐 4월 혹은 5월 9일 이내에 끝나겠지라고 했던 전쟁이 지금 중장기, 장기적으로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끝까지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거의 장기전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를 전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 기존에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그런데 지금은 반응하는 게 어떤가요? 좀 완화적이죠. 좀 많이 완화적입니다. 완화적이라는 거는 결국엔 뭡니까?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선반영이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선반영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선반영이 돼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여기부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미 130달러, 3월 둘째 주에 130달러대를 WTI 국제유가는 찍어줬어요. 찍어줬고, 이때 당시 월가라든지 일부 기관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최악의 경우 200달러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00달러까지 전망을 했거든요. 연말 내에 2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죠? 결국에는 대체적으로 130달러대, 그러니까 140달러 이하를 갖다가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0달러까지 한번 가봤죠. 그러면 여기서 상승을 하더라도 해당 섹터, 뭐 에너지주라든지 뭐 이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그 이상으로 시장을 불안하게 하거나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130달러대 하면은 또 긴장하겠죠. 그러다 140대 올라가면은 또 잔뜩 위축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게 주류예요. 주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관련 섹터, 즉 말씀드리는 탈세계화 정책이죠. 탈세계화 정책 3대 안보 플러스 알파로 하나가 더 있죠. 지금 당장은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국방 안보, 이 3대 축, 여기와 관련된 섹터들에 영향을 미칠 뿐이지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준의 긴축이에요. FOMC가 이제 우리나라 오늘이 2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내일 밤 혹은 내일 모레 첫 번째 날이 들어가고 우리 시간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에 FOMC가 일정이 끝납니다. 끝나면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서 5월 6일 날 아마 시장에 반영이 될 거예요.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긴축 우려가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유가 가만히 보면은 초강성 매파 의원으로 변신했죠. 원래는 비둘기파 의원이었어요.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리죠. 0.75% 0.75% 인상을 해가지고 총 300 연말까지 300bp 즉 3% 3%의 기준금리를 도달시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채금리도 그렇고. 근데 제가 지금 요 표를 갖다가 준비한 게 뭐냐면요. 1970년대부터 지금 현 시점까지 장기적으로 국채가 있죠. 10년물과 2년물 국채가의 장기적인 추세선입니다. 이게 대신증권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대신증권과 신영증권에서 제시를 했거든요. 이게 상단선이 딱 걸쳐져 있어요. 상단선이 걸쳐 있다라는 거는 조금만 뭐가 나오죠? 조금만 완화죠. 즉 매크로 요인 중에서 뭔가 하나가 좀 완화적으로 나온다면 급격하게 또 뭡니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런 심리는 더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저항선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순식간에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려를 해야지 무조건 이쪽에서 공포 심리를 갖는 거는 좀 아닌 듯 싶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차피 저항을 받아 일단 좀 하락을 하든 아니면 뚫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죠? 여기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와 같은 현상. 너무 같다라는 그런 극단적 그런 심리가 폭증하는 거죠. 폭증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그마한 완화적인 어떤 발언이나 그러니까 FOMC에서 이런 겁니다. 시장은 뭡니까? QT 5월이나 6월에 무조건 시작해. 강도는 이 정도일 거야. 여기에다가 5월에 0.5%포인트 금리 인상되고 6월, 7월 혹은 6월, 7월, 8월 달까지 2, 3개월 동안 0.75%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야.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장과 예상하게 한 번 정도는 0.75% 정도는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 의견만 나와도 뭐가 되죠? 극단적인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이거예요. 조금이나마 완화스럽다라고 하면요.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5월달에 어떤 대형 이벤트들 거기다가 뭐 중국 완화 뭐 상하이가 아니라 그 어디죠? 어디 지역은 지금 완화가 시작됐다고 그러죠. 이제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광저우죠, 광저우. 광저우 같은 경우는 이미 완화 조치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 완화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뭐 이렇게 그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시장을 부정적으로. 다만 정밀 타격이 필요해요. 정밀 타격이. 이렇게 매크로 요인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데 완화됐다고 해도 시장이 갑자기 점핑, 반등 강하게 V자 반등이 딱 나올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죠? 정밀 타격. 숲보다는 나무. 그죠? 나무. 계속 말씀드리지만 3대 안보. 전 세계적 트렌드인 3대 안보. 거기다가 신정부에 대한 정책 관련 수혜 섹터라든지 그리고 인플레 관련주 리오프닝 중에서도 밸류가 낮은 그런 섹터의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이에요. 당분간 이게 6월달 FOMC에서 완전히 전환될지 어떻게 될지 아니면은 정말 하반기로 들어가서 여름 지나서 예전하고는 틀리게 하반기 때 또 오히려 또
강한 그런 반등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매크로 요인만 완화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자, 15분 방송짜리가 됐는데, 예, 뭐 개인적인 생각 항상 똑같아요. 예, 항상 똑같습니다. 예, 뭐 시장, 예, 우려할 필요 없다. 라는 생각 똑같고요. 분위기 한번 보세요. 환율, 예, 환율 지금 1260원, 1270원까지 막 넘나들다가 1270원, 80원 요 안팎까지 하다가, 예, 살짝 진정된 상태이지만은 1200, 1300원 이거 위기 상황에서나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또 고점 분위기라는 게 형성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점 분위기라는 게.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뭐 시장을 갖다가 막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쫄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